1억짜리를 3억에 팔았다. 그죠? 유리하죠, 그죠? 유리할 때는 오히려 이걸 유효로 만들면 되겠죠. 그걸 추인이라 그래요. 유리할 때는 추인권이죠. 추인난다. 그러면 추인한다. 그러면 이게 유동적 무효가 확정적 유효가 되는 소급에서 계약시로 소급, 1월 1일로 소급해서 만약에 2월 1일 날 추인해도 계약한 날은 1월 1일이다. 소급해서 유효로 확정시키는 게 추인이에요. 추인은 유효로 확정시키는 의사표시입니다. 그 다음 만약에 이 1억짜리를 3천만 원에 팔았다. 분리하잖아요. 분리할 때는 반대로 추인 거절하면 돼. 추인을 나는 안 한다. 거절권이 주어집니다. 추인 거절권은 무효로 확정시키는 의사표시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 무권 대리계약이 유리하면 추인해서 소급해서 유효를 확정시키고 분리하면 거절해서 무효를 확정시킬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죠. 그래서 협의회 무권 대리는 본인 보호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본인 보호죠. 자기가 유리하면 추인, 불리하면 거절, 선택이 가능해요. 근데 상대방은 선택이 안 돼요. 상대방은 오히려 무효밖에 주장이 안 돼. 첫째, 상대방에게 이거 기억해야 된다. 최고권하고 최고권은 악의도 할 수 있어요. 자, 악의라는 것은 요 대리계약 체결할 때 우리 대리권이 없다. 무권 대리라는 것을 알았다. 악의, 몰랐다. 선이죠. 최고하면. 최고는 자, 병이 자, 갑에 대해서 아저씨, 당신 아들내미가 땅을 팔았으니까 이걸 추인할 거냐, 추인 거절할 거냐. 자, 우리 최고 독촉이죠, 그죠? 최고 독촉합니다. 갑이 이제 추인하면 유효가 되고 거절하면 무효가 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침묵하게 되면 발신주의죠. 확답을 발신하지 않으면 추인을 우리가 거절한 걸로 간주합니다. 뭘로 간주한다? 거절로 본다. 거절로 간주하니까 뭐가 되죠? 무효로 확정된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선의일 때는 철회도 가능해요. 철회권. 자, 선의라는 것은 이 대리계약할 때 1월 1일 날 자, 이 땅을 뭐 3억이든 3천만이든 대리계약할 때 대리권 없다는 걸 알았어야 돼? 몰랐어야 돼? 몰랐다면 철회도 가능해요. 철회는 무효로 자, 병이 조심해야 돼요. 철회는 선의의 병이 을에게 할 수도 있고 갑에게 할 수도 있어요. 또는입니다. 그 철회하면 무효로 확정돼요. 철회의 개념이 뭐예요? 철회는 효력 발생을 저지시키는 거잖아. 철회하면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상대방은 뭐 주장밖에 안 돼요? 무효 주장밖에 없잖아요. 본인은 유효와 무효의 선택인데 상대방은 무효 주장밖에 없으니까 협의무권들은 본인 보호죠. 이렇게 정리하고 그다음 맨 마지막에 이제 만약에 이 아버지가 책임 안 진다. 즉 아버지가 추인 안 했을 때 추인 안 하면 유효가 안 되잖아요. 유효가 안 되면 아버지가 이제 이 권리 의무를 효과 안 받을 때 맨 마지막에 얘가 책임져야 돼. 맨 마지막에 이제 이걸 135조 책임이라 그래요. 이 무과실 책임이죠.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져요. 어떤 책임지면 되겠어요? 이 계약에 대해서 아버지가 책임 안 지니까 을이 병한테 이행하면 되겠죠. 만약에 3억에 팔았다. 3억 받고 소유권 넘기든지 3천만 원 팔았다. 3천만 원 받고 소유권 넘기면 계약을 이행하거나 또는 손해를 배상하거나 둘 중 선택에서 책임집니다. 선택은 상대방 병이 선택해야죠. 얘가 잘못했으니까 병이 손해배상이나 계약 이행을 하라고 청구합니다. 이때 이제 조심할 게 어른 능력자일 때만 책임져. 능력자. 무능력자는 책임 안 집니다. 즉 제한 능력자는 책임을 안 져요. 즉 미한성은 이 책임을 안 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너무 무거운 책임이니까 병은 선의 앤더 무과실이 돼야 돼. 맨 마지막. 선의 무과실이라는 것은 1월 1일 날 계약할 때 대리권 없다는 것을 몰라야 되고 모르는데 과실이 없었을 때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문제 가보죠. 자, 교과서 읽어 나갑니다. 3. 협의의 무권대리 의 갑니다. 의. 협의의 무권대리를 하면 대리인이 뭐가 없어야 돼요? 대리권 없이 대리인이 한 경우를 그래서 표현대리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무권대리를 협의의 무권대리라 그럽니다.
2번에 이제 계약의 무권대리, 요거죠. 무권대리 계약이라는 거죠. 자, 무권대리. 자, 무권대리는 할 수 있는 것은 계약, 단독행위, 합동행위가 있지만 단독행위와 합동행위 시험이 안 나옵니다. 무조건 무권대리 계약만 시험 나옵니다. 무권대리 계약. 그 관련 조문서에 계약, 무권대리. 이 같은 말은 무권대리 계약. 그 관련 조문 나오죠. 130조. 대리권 없는 자가, 그래, 을이죠. 자식, 을이 타인 아버지, 갑의 대리로 한 계약은 줄이면 무권대리 계약은 본인 아버지 갑이 이를 뭐하지 않으면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뒤에 저거 유동적 무효라고 써보세요. 무슨 무효요? 유동적 무효. 유동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불확정적 무효 같은 말입니다. 유동적 무효, 불확정적 무효다. 자, 그래서 이제 맨 밑에서 두 번째 질문, 이 계약은, 즉 무권대리 계약은 본인에 관하여 효력을 발생하느냐 여부는 본인이 추인하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는 거죠. 본인이 추인하면 본인에게 뭐가 되죠? 유효. 추인 거절하면 무효가 되니까 아직은 무슨 무효 상태다? 유동적 무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하나 넘겨보시죠. 그러면 이제 요 얘기가 나온다. 본인은 무슨 권? 추인권, 추인거절권. 상대방은 채권권, 철회권. 자, 넘겨봅니다. 그럼 이제 동그라미 1번. 추인의 의가 나와. 추인의 의. 자, 추인의 개념. 자, 추인은 무권대리의 행위의 효력을 본인 갑에게 직접 발생케 할 목적은 의사표시를 요소한 단독행위죠. 본인의 단독행위입니다. 그리고 사후의 대리권 소유가 아니고 추인권은 형성권입니다. 형성권이니까 어떻게 행사하겠어요? 일방적 의사표시라는 거죠. 자,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추인은 갑이 을에게 추인해도 되고요. 또는 자, 병에게 추인해도 되고 성계인 정에게 추인할 수 있어요. 추인이나 추인 거절은 을, 병, 정 아무한테나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추인의 방법. 요걸 많이 해. 추인의 방법. 추인은 원칙적으로는 상대방 병에 대해서 행해져야 되지만 조심해야 돼요. 무권대리는 을에 대한 추인도 상대방의 것을 안 경우에 한해서는 추인 효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추인은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밑에 판례학서 1번은 반대 외워야 된다. 무권대리 행위에 직접 상대방 병 또는 그의 성계인 정에 대한 추인도 가능하다. 2번 판례 기억하고요. 무권대리 행위에 대한 추인은 의사표시 전부에 대해서 추인해야 하고 심표. 일부에 대해 추인하거나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했을 경우는 상대방 병에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뭐죠? 무효이다. 그 점 기억하고요. 자, 오른쪽 3번에 추인 반대말 거절로 갑니다. 거절. 추인 거절관. 자, 추인 거절은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 무효로 확정적 의사표시하는 게 추인 거절입니다. 무효로 만드는 것을 추인 거절이라고 해요. 다음 동그라미 4번 내려옵니다. 무권대리 추인의 효과. 자, 본인이 오늘 추인했어요. 오늘 추인하면 오늘부터 유효가 되는 게 아니라 언제로 소급한다고요? 자, 무권대리 행위는 소급하여 계약 시부터 유효가 된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계약 시에 소급해서 유효가 됩니다. 오늘 추인해도 오늘부터가 아니라 1월 1일로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 그 점을 조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 효과, 이거죠? 채권권, 철회권 배우러 갑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채권권. 찾았습니까? 자, 131조 이걸 좀 잘 정리해야 됩니다. 조문만 기억하면 돼요. 131조 관련 조문.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 병은 무슨 기간을 정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 갑에게입니다. 갑에게 추인 여부 확답을 최고는 독촉하는 걸 최고라 그래. 최고할 수 있다. 본인 갑이 그 기간 내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는 추인을 망한 것으로 본다.
거절한 것으로 본다 같은 말 간주한다. 자, 동그라미 2번 철회권. 철회권은 삼각형 치세요. 누구만 할 수 있다고? 선의만 철회권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 악일은 철회권이 없어요. 자, 관련 좀 봅니다. 134조.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줄한 거 보죠. 본인이 뭐 할 때까지야? 추인이 있을 때까지. 이게 포인트입니다. 왜냐? 본인이 추인해버리면 유효가 돼버려요. 유효가 돼버리면 철회를 못한단 말이야. 자, 철회는 무효로 확정시키는 의사표시니까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 해야 돼. 추인하기 전까지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만 철회가 가는 것이 유효가 돼버리면 철회를 못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 추인할 때까지 상대방 병은 본인 갑이나 무권대리인 을에 대하여 이가 이제 계약이야.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 당시 상대방이 대리권을 안때 악의인 때는 철회할 수가 없다. 반대해서 가면 선의의 병만 철회권이 있습니다. 악의의 병은 철회할 수가 없다. 자, 오른쪽에 확인학습 문제 봅니다. 확인학습에서 그 기억은 보지 마서 지워버리세요. 기억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기억은 지우고. 자, 니은. 무권대리 계약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소고표가 인정돼. 틀렸죠? 이거죠? 소고표가 인정된다로 바뀌어야죠. 디귿. 무권대리에 의한 계약의 추인은 그 대리행위로 인한 권리의 승계인 정에게도 할 수가 있다. 리얼. 무권대리행위는 그 효력이 불확정 상태에 있다가 본인의 추인 요무에 따라 본인에 대한 효력 발생 여부가 결정된다. 정확하죠? 다음 마지막 미형. 무권대리행위의 추인과 추인 것을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 을에게 할 수도 있다. 정확합니다. 이거죠? 추인이나 추인 것은 을에게 할 수도 있고 병에게 할 수도 있고 성계인 적에게 할 수도 있다. 자, 마지막 3번이 이거죠? 135조. 무권대리인 을의 병에 대한 무과실 책임입니다. 무과실 책임. 이것도 요건을 조심해야 돼요. 자, 갑이 전혀 책임을 안 져야 돼. 즉 추인 안 했어야 돼. 추인 안 했을 때 을이 갑에게 책임을 지는 거죠. 자, 본다. 135 조문 잘 정리해야 돼요. 관련 조문. 자, 제목 자체를 기억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라고 책임 앞에다가 무과실을 넣으세요. 무과실 책임. 무슨 책임이요? 무과실 책임은 과실이 있어도 책임지고 없어도 책임진다는 거예요. 자, 읽어 나가면 제랑 다른 자의 대리로 계약을 맺은 자가 을입니다. 자식 을이 첫째,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대리권 증명 못했으니까 무권대리라는 거죠. 못하고 또 엔드입니다.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본인 추인 못 받았으니까 아버지가 책임 안 진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이제 그가 이제 무권대리인 을이야. 을은 상대방 줄거보세요. 누구 선택이요? 상대방 병의 선택입니다. 병의 선택에 따라 계약 이행 책임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누가 선택한다 그랬죠? 상대방 병입니다. 무권대리인이 선택하면 안 돼. 아버지 땅 팔아먹은 놈이 선택하면 되겠어요? 나쁜 놈이? 상대방 선택. 뭐뭐 선택하죠? 계약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선택합니다. 제2항 조심하고 2항은 반대로 해석해야 돼. 보면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뭐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알았다. 악의, 과실 없다는 책임이 없어요. 그래서 상대방은 선의로 반대말로 선의엔더 무과실해야 한다.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 계약을 맺은 사람 을이 제한능력자인 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럼 반대해서 해야 되겠죠. 책임을 지려면 상대방 병은 뭐가 돼야 돼? 선의 무과실해야 되고 무권대리인 을은 뭐가 돼야죠? 제한능력자일 것. 그러니까 능력자일 것. 제한능력자는 책임 안 집니다. 요거죠. 미한성은 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상대방 뭐가 돼야 된다?
선이 무과실일 때만 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협의의 무권들이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제출한 거 보죠. 이 책임은 135조 책임은 무권대리인 의뢰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일종의 무슨 책임이라고? 무과실 책임이다. 이걸 많이 출제합니다. 항상 법에서 무과실 책임이라는 것은 시험을 잘 낸다는 걸 기억해야 돼. 원래 우리 책임은요, 과실이 있어야 책임지는 거야. 우리 교통사고 났을 때 서로 싸우는 이유가 뭐 없다고 싸우는 거야? 과실 없다고 싸우는 거야. 책임 안 지려고. 자, 과실 있는 사람만 책임지는 과실 책임. 이게 원칙입니다. 법에서. 이게 원칙인데 요 135조는 과실이 있어도, 즉 유과실도 책임지고 무과실도 책임지니까 굉장히 무거운 가중 책임이죠. 항상 무과실 책임은 법에 딱 규정이 있을 때만 무과실입니다. 7개밖에 없어요.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135조는 무과실 책임이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에 책임 발생 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맨 뒤에 넷째 다음에 다섯 번째 줄, 마지막으로 무권대리인이 누구일 것? 행위 능력자일 것을 요하며 무권대리인의 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행위 능력자만 책임진다. 다음 동그라미 2번 책임 내용입니다. 자, 책임의 내용은 누가 선택한다고 그랬죠? 상대방의 선택에 쫓아 둘 중 무슨 책임? 계약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까지만. 이 손해배상은 항상 이행이익배상입니다. 무조건 손해배상 그러면 무슨 이익배상이다? 이행이익배상이다. 이행을 했다면 이익이 됐을 텐데 이행 안 하니까 손해가 발생한다는 거야. 이행이익배상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정리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옵니다. 표현 대리로 옵니다. 자, 표현 대리는 조금 이제 처음에는 어렵지만 129페이지 와보세요. 자, 요거하고 이제 비교를 해야 됩니다. 협의의 무권 대리하고. 자, 처음에 공부할 때 표현 대리 가장 어렵다 그래요. 나중에 되면 표현 대리 조금 쉬워지는데 처음에는 한자부터 어려워. 이 드러날 표, 이게 볼견자로 많이 쓰이지만 여기서 나타날 현자입니다. 나타날 현자입니다. 나타난다. 바깥으로 드러나고 나타나기로는 마치 대리권, 이거 영어입니다. 마치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팩트는 없는 거죠.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없다. 그래서 표현 대리권. 대리권 있는 것처럼 표현은 됐지만 실제는 대리권이 없는 겁니다. 자, 보죠. 자, 이 병과 이제 대리 계약을 하는데 이쪽에서는 이 을이 대리권이 없는 거예요. 확실히 100% 대리권이 없습니다. 대리권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표현 대리는 얘가 병이 1월 1일 날 나는 갑의 대리인이다. 여기까지 똑같아. 현명을 해서 이 대리 계약을 체결하는데, 자, 병이 왔을 때 얘가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마치 유권 대리인처럼 보여요. 대리권 있는 것처럼, 유권처럼. 근데 실제는 없습니다. 자, 바깥에 보기로는 여자 같은데 머리가 길어요. 알고 보니 남자들에게. 여자가 아니야. 하리수야, 하리수. 남자와 유권과 무권의 중간점에 있는 겁니다, 사실은. 실제는 무권이야. 근데 사실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유권같이. 병은 이제 이 사람을 유권으로 믿은 거야. 그러니까 무권이랑 몰라야 돼. 몰랐다 뭐죠? 선이죠. 대리권이 없다는 걸 몰라요. 모르는데 또 과실도 없어요. 선의 앤더 무과실. 자, 왜 그러냐? 이 사람이 마치 얘가 대리권 있는 것처럼, 이 병을 바깥에 했잖아. 볼 거 아니야. 바깥에서 보기로는 마치 대리권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외관. 이걸 외관 또는 외형이라. 외형상으로는, 외관상으로는 대리권 있는 것처럼 보여. 왜? 얘가 있는 것처럼 원인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 원인 제공이 이제 125조 표현들이 126, 요 세 가지야. 요 중에 시험이 이제 126조니까 126조 한번 예를 들면 들어. 이걸 월권 대리라 그러는데, 갑이 을에게 이제 위임장을 주면서 또, 자, 네가 우리 집을 은행에 잡혀가지고 5천만 원 빌려와라. 이렇게 대리권을 줬어요. 임감도장하고 임감료를 줬어요.
어리 이제 병은행에 가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을 가져가서 자 5천만 원의 돈을 빌려왔다면 유권대리죠, 그죠? 딱 그만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5천을 넘어가지고 8천을 빌렸어요. 병이 봤을 때는 대리권 위임장하고 인감증명하고 가져왔으니까 이 사람이 8천의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이걸 믿는 거죠. 자, 여기서 얼마가 초과된 거예요, 지금? 3천 초과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5천의 대리권을 안 줬더라면 아예 대리계약 안 했을 텐데 5천의 대리권을 줬으니까 요 3천까지 8천까지 이 사람은 있는 걸로 잘못 믿었죠. 그럼 거꾸로는 8천, 3천이 초과된 걸 몰라야 되고 모르는데 과실이 없다면 너가 이 8천에 다 책임져라. 이 사람이 100% 이걸 전적이라고 전적인 책임을 지라는 거죠. 왜 책임져? 원인 제공했으니까 8천만 원 책임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세히 간다. 8천만 원 책임지면 본인이 추인한 거와 똑같죠? 여기. 자, 추인권은 있어요. 자, 갑니다. 표현 대리에서 본인은 추인은 가능해요. 근데 추인 거절이 안 돼요. 추인 거절. 나는 책임 안 지겠다. 추인 거절 못 한다는 거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협의의 문건의 차이점은 왜? 협의의 문건은 얘가 이제 원인 제공했으니까. 그 다음 병보호야. 병은 협의의 문건에 똑같아. 이 사람 지금 선의 앤드 무과실이니까 최고는 악의도 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최고권이 있어요. 두 번째 또 선의니까 당연히 철회권이 있죠. 자, 여기다가 여기 하나 더 주어진다. 요게요. 요걸 외워야 돼요. 선의 앤드 무과실 조건으로 표현대리 주장권이 있다는 거죠. 표현대리 주장권. 자, 표현대리는 병이 갚고 이 계약에 대해서 너가 책임져라. 이게 표현대리 주장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대리 계약은 유효해야 되겠죠. 이 유효 계약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즉 권리 의무를 귀속받아라 이거예요. 답은 뭐하고 똑같아져? 유권 대리와 같아지는 거죠. 결론은 유권이 아니라 무권인데 이쪽에 주장하게 되면 유권 대리와 똑같이 책임지라는 거죠. 누구 보호하려고? 병 보호라는 거죠. 상대방 보호. 자, 그러면 이 병을 선택을 하면 돼요. 이 대리 계약이 무권 대리 계약이 즉 표현 대리 계약이 유리할 때는 표현 대리를 주장하면 돼요. 만약에 이 땅이 자 1억짜리인데 3억에 샀다. 불리해 유리해? 이 사람 불리하죠. 이때는 처리하면 돼요. 처리해서 무효로 만들고. 만약에 1억짜리를 3천만 원에 샀다. 유리하죠. 이때는 표현 대리 주장하면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하고 병은 반대가 되잖아요. 이 계약이 가백에 유리하다면 병에게는 뭐죠? 불리하죠. 가백에 불리하다면 이쪽엔 유리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빨리 만약에 자, 이 사람의 추인과 상대방의 표현 대리 주장을 빨리 한쪽이 유리하는 추인 거절과. 근데 여기서는 추인 거절이 안 돼요. 왜? 표현 대리 누구 보호하려고? 상대방 보호라는 거죠. 자, 그럼 조심한다. 협의의 무권 대리는 아예 대리권이 없을 때 본인에게 추인과 거절의 선택을 주는 거고, 표현 대리는 이 사람이 원인 제공했을 때 세 가지밖에 없어. 125, 126, 100. 이게 원인 제공이 뭐냐에 따라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 대리, 월권 대리, 대리권 소멸 표현 대리. 요 세 가지 원인 제공 때문에 너가 책임지는 게 표현 대리입니다. 그럼 표현 대리의 상대방 이름은 성이 채씨고 이름은 철표입니다. 채철표 이렇게. 채철표. 그 다음 이제 이 채철표 표현 대리를 딱 주장하면 갑이 100% 책임져야 되니까 요거죠. 아까 본인이 책임 안 질 때 135조 책임졌잖아. 요쪽은 본인 책임지면 요거는 이제 조심해야 돼. 이걸 갖다 표현 대리는 135조 책임은 안 진다는 거죠. 왜? 이쪽 본인이 다 책임졌으니까. 협의의 무권 대리인만 병에게 요 책임을 져요. 근데 표현 대리는 요 책임은 안 진다. 표현 대리와 협의의 가장 큰 차이점은 표현 대리는 누구만 주장할 수 있다? 병만 주장할 수 있다. 두 번째 135조 책임 안 진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 자, 그러면 읽어보시오. 자, 표현 대리 의 보세요. 의. 자, 의 대리인에게 대리권 있어 없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as if 영어로
마치 그것이 대리권이 있는 것 같은 외관, 외형이 있고 또 그러한 외관, 외형 발생에 관해 본인이 어느 정도 원인을 주고 있는 경우 무권 대리행위 같은 말 표현 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 갑이 책임 앞에다 전적인 책임을 지게 한다. 그럼으로써 그 외관, 외형을 믿은 선의무과실의 제3자 보호하고 거래 안전 보장하는 제도가 표현 대리가 됩니다. 자, 그럼 표현 대리 세 가지 갑니다. 다음 장 넘겨보세요. 자, 세 가지 다 효과는 이거야. 본인은 100% 전적 책임진다. 추인은 할 수 있지만, 추인 거절은 못한다. 상대방은 최철표 중 선택한다. 간자. 제목을 내와야 돼. 125조는 뭐죠? 대리권 수여 표시에 동그라미 쳐.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 줄이면 표시 대리 이렇게 옵니다. 125조는 무슨 대리예요? 표시 대리. 자, 읽어보면 대리권 수여 표시했기 때문에 책임지라는 거야. 제3자 병에 대하여 타인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 갑입니다. 갑은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타인 을과 제3자 병 간의 법률행위 계약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갑이 책임진다. 그러나 제3자 병은 죽어나간다.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반대해서 해야 되겠죠. 상대방 병은 알았다가 반대가 뭐죠? 선의. 알 수 있을 경우 무과실이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런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밑에 이제 2번 적용 범위입니다. 적용 범위는 자, 줄긋는다. 제125조 표시 대리는 임의 대리에만 적용되고 법정 대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목 자체가 왜 그래요? 대리권 수여 표시하는 것은 임의 대리밖에 없잖아요. 법정 대리는 적용 안 된다. 자, 요건은 1. 본인 갑이 제3자에 대해서 어떤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했으면 뭐 해야 되지? 표시해야 돼. 대리권 수여 표시를 해야 돼요. 실제 대리권 안 줬습니다. 수권은 안 했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표시만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줄 표시 같은 말 통지 방법은 불문합니다. 서면이든 구두든 무방하며 또 통지는 법적 성질이 관념의 통지입니다. 관념의 통지. 자, 그럼 오른쪽에 옵니다. 오른쪽에 와서 동그라미 4번 마저 기억해야죠. 상대방 뭐가 돼야 되죠? 선의 무과실해야 한다. 선의 무과실. 선의는 뭐죠? 선의는 무슨 뜻이에요? 뭘 모르는 거? 여기서는 을이 무권 대리라는 것을 모르고 하는 게 선의죠. 무과실은 과실이 없는 거. 자, 그 5번 조심하고 명의 대여 관계도 무권 표시가 돼요. 땡땡. 타인에 대하여 일정한 직함이나 명칭 상호 등 자신 명의 사용을 허락하거나 묵인하는 것도 125조 대리권 수여 표시에 해당합니다. 자, 명함을 주는 것도 대리권 수여 표시에 해당해요. 자, 4번 효과는 이거 똑같아요. 본인은 무슨 권? 추인권. 추인 거절권 없어. 자, 1번 죽어넣는다. 본인 갑은 무권 대리인의 대리 계약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100% 책임이 있다. 즉 본인은 무권 대리 행위라는 것을 이유로 효과가 뭐라 그랬죠? 권리와 의무가 자기에게 미치는 것을 책임져야 되니까 거부하지 못한다. 자, 2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표현 대리는 자, 상대방 병이 주장하는 때 비로소 문제되는 것이고, 표현 대리는 누구만 주장할 수 있다고? 병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상대방 병이 주장하지 않는 한 본인 갑 쪽에서는 표현 대리 주장을 못합니다. 표현 대리는 누구만 주장할 수 있다? 상대방 병만 주장할 수 있다. 그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게 3번 126조 표현 대리고, 제목을 그냥 이퀄제로 월권 대리 해보세요. 그 시험은 126조에서 나옵니다. 월권 대리. 권한을 넘었다는 거죠. 월권 대리.
자, 126조 보면 관련 조문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월권 대리입니다.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 행위한 경우, 아까 5천만 원을 초과해서 8천만 원 했죠? 그런 외의 월권 법률 행위한 경우에 제3자 병이 그 월권 권한 8천만 원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바로 선의무과실입니다. 선의무과실인 때는 본인 갑이 그 월권행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그 다음 3번에 요건 오면 요건 1.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법률행위를 해야 됩니다. 월권 계약을 해야 돼요. 월권 계약. 그래서 기억. 대리인에게는 일정 범위의 기본적 대리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본적 대리권이 포인트야. 126조는. 무슨 대리권요?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돼. 자, 요만큼. 근데 아까 얼마 빌려오라고 그랬죠? 5천만 원, 이게 기본적 대리권. 기본 대리권. 요걸 초과해야 월권이야. 기본 대리권 자체가 없으면 126조 성립되지 않습니다. 기본적 대리권이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기본 대리권이 없으면 126조 적용 안 돼요. 그 밑에 판례학습 보세요. 기본 대리권에 부존재하면 월권 대리가 성립 안 한다. 그 판례 보죠. 자, 대리인이 기본 대리권 없이 나왔잖아. 기본 대리권 없이 사수를 써서 대리행위에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은 토용하는 게 모용이죠.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 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에 의한 월권의 표현 대리가 적용될 수 없다. 적용 안 된다는 것은 본인이 책임 안 진다는 거예요. 기본 대리권이 없으면 아예 월권 대리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오른쪽에 가장 중요한 동그라미 2번 나오네요. 상대방 뭐가 돼야 돼? 선의고 무과실. 선의 무과실. 선의 무과실이 바로 정당한 이유라고 그러죠. 정당한 이유. 선의 무과실. 자, 동그라미 D가 내려옵니다. D가 이거예요. 병이 이 8천만 원, 3천만 원 초과했잖아. 3천만 원 초과된 데 대해서 이 사람이 이 3천만 원에 대해서 대리권 없다는 거 몰라야 되고, 모르는데 과실이 없어야 이 3천, 8천에 대해 책임진다는 거죠. 선의무과실. 요거는 1월 1일 당시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자, 쭉 나간다. D가 정당한 이유, 즉 선의무과실 여부는 객관적 기준으로 정한다. 즉 정당한 이유는 월권 대리계약이 행해진 때 1월 1일에 존재하는 사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보통 사람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것이 통상의 이해에 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잘 줄여서 1월 1일 당시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자, 그렇게만 기억하고 맨 밑에 판례학습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했지만 표현 대리는 누구만 주장할 수 있다고 그랬죠? 병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갑도 표현 대리 주장 못하고 을도 못하고 승계인 정도 못해요. 오로지 직접 상대인 병만 주장할 수 있어요. 자,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 것은 표현 대리 줄거리 직접 상대방 병입니다. 직접 상대방 병만 주장할 수 있고, 심표 상대방 병으로부터 전달한다. 정은 표현 대리 주장할 수 없다. 그렇게 기억합니다. 표현 대리는 누구만 주장할 수 있어요? 직접 상대방 병만 주장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표현 대리 주장을 못해요.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그 판례학습에서 1. 공법상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에 들어갑니다. 보죠. 공법상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즉 공법상 대리권 대표적인 게 등기 신청권. 등기는 어디가 신청하죠? 등기소 가서 하죠. 등기소가 국가잖아. 그러니까 공법상 대리권이에요. 또 영업허가 신청권. 이것도 뭐 구청에 가서 하죠. 또 인감증명 신청, 이사 취임 등록 등도 전부 공법상 대리권이니까 이걸 기본 대리권으로 하여 부동산 매각 등 사법상 행위한 경우도 표현 대리가 성립을 한다. 표현 대리 성립한다는 것은 본인이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자, 맨 밑에 4 효과 내려옵니다. 본인은 대리인 의뢰 권한 밖의 행위 8천만 원에 대해서 전적인 책임이 있다.
자, 오른쪽 판례 학습 갑니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표현 대리는 이 사람이 100% 책임을 져야 돼. 100% 책임져야 되니까 이 사람이 무과실이라면 빵프로 될 땐 100%, 얘가 만약에 과실이 30% 있다. 그럼 책임을 전혀 안 져요. 70%만 책임져. 이런 과실상계를 못합니다. 자, 가보죠. 1. 과실상계. 부정이죠.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본인 갑은 표현대리 행위는 계약입니다. 표현대리 계약에 대해서 100%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잘라주고 상대방 병에게 과실이 20, 30% 있다 하더라도 과실, 자, 퉁 치는 걸 상계라 그러죠. 7대3, 8대 이렇게 과실상계분에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는 없다. 자, 조심할게요. 표현대리는 요 유효, 이 유효를 주장하는 거야. 이 계약이 유효하니까 너가 권리 의무를 책임지라는 거죠. 이게 무효라면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게 이제 2번이야. 대리 계약이 무효인 경우 표현대리 성립 X입니다. 여부 X. 한번 읽어보시죠.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표현대리 계약 자체가 유효한 것을 전제로 한다. 고로 행위 자체가, 즉 표현대리 계약 자체가 무효인 때는 본인 갑에게 효과가 기술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표현대리가 아예 준용될 여지는 없다. 마지막 그 129조 표현대리는 제목요.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입니다. 옛날에는 대리권이 있었어요. 갑이 을에게 1월 1일 날 대리권을 줬어. 이 사람 대리권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너 수금사원, 수금 대리권을 줬죠. 그래서 이제 병한테 가서 우유 값을 계속 수금해 왔어요. 이 사람은 나중에 잘랐어. 2월 1일 날. 대리권 잘라서 소멸했죠. 소멸했다면 병한테 알렸으면 되는데 안 알렸어요. 소멸된 거 안 알리니까 병은 소멸됐는지도 모르고 소멸된 걸 몰라야 돼. 모르는데 과실 없이 계속 이제 우유값을 준 거죠. 그랬을 때 너가 책임지라는 거죠. 자, 다시 간다. 125조는 처음부터 끝까지 대리권이 없는 거고, 대리권 수요 표시는 수요를 안 했는데 마치 표시만 된 거야. 126조는 조금 기본 대리권이 있는 거죠. 이걸 초과했죠. 129조는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없다. 1월 1일부터 12월 때까지 계속 없다. 120조 조금은 있다. 옛날에 있었는데 이건 없다 이거죠. 129조는 딱 하나 나와. 복대리밖에 안 나옵니다. 출제가. 129조 의 갑니다. 1의. 이것은 129조는 대리권 소멸의 표현이라고 하는데 과거에 대리인이었던 자가 현재 대리권 없이 대리계약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 표현들입니다. 자, 맨 밑에 요건은 1. 대리권이 소멸하고 없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대리권이 있었는데 현재는 대리권이 있다 없다? 없다. 소멸하고 없어야 돼요. 다음 페이지 가죠. 상대방은 선이 무엇이 이 기억 상대방 뭐가 돼? 선이 무과실해야 됩니다. 그 판례 요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129조는 이 판례 외에는 안 나옵니다. 129조 보면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직접 상대방 병과 사이에 대리행기는 물론이고 심표 다음부터 줄겠습니다. 대리인 을이 대리권 소멸 후 누구를 선임했다고? 복대리인 선임하여. 원래 대리권이 소멸되면 복대리권 선임할 수 있어 없어요? 없지요, 그죠? 없는데 선임했다는 거야. 그래도 표현들이 성립한다는 거. 선임하여 복대리로 하여금 상대방 병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 맨 밑에 줄건 거 129조 소멸 후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요 판례만 기억하세요. 대리권이 소멸된 후에 복대리인을 선임해가지고 복대리인이 복대리계약하더라도 본인 갑은 129조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본인이 책임진다 이거죠. 자, 그렇게만 정리하면 됩니다. 다시 정리해보죠. 협의의 무권 대리는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야 안 되는 거야? 협의는 안 지는 거죠. 아직 유동적 무효니까. 그러나 본인이 유리한 말할 수 있다고 추인해서 자기가 효과 받는 거고, 불리하면 거절해서 효과 안 받으면 돼요. 상대방이 무슨 권? 최고권, 철회권. 자, 표현대리는 반대죠. 표현대리는 이 표현을 유효할 때 상대방이 너 책임지라 그럼 100% 책임져야 돼. 표현대리는 누구만 주장할 수 있다? 직접 상대방 병만 주장할 수 있다. 이것만 기억해 주면 돼요.
이쪽에서 너 책임지라 그러면 취인 거절을 못한다는 거죠. 상대방 최철, 표중 선택하는데 이 무권 대리 계약이 자기한테 유리하면 표현들이 주장하는 거고 불리하면 처리해서 무효화시키면 되죠. 자, 그럼 문제 갑니다. 확인학습.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틀린 것. 권한을 넘은 표현 몇 조죠? 126조. 월권 대리 1번. 대리권이 소멸된 후에도 월권 대리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 129조. 이걸 초과하면 126조 월권 대리가 성립할 수 있는 거야. 125조 범위를 초과했다. 129조 범위를 초과하면 월권 대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거기 1번 얘기입니다. 대리권 소멸 후에도 129조에도 월권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2번 법정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에서도 표현 대리 성립합니다. 법정 대리권의 권한이 넘으면 126조 월권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자, 5번 부부 일방의 행위가, 자, 부부는요 서로 일상가사 대리권이라는 법정 대리권이 있어요. 일상적인 가사에 대해서는 법률 규정으로 남편은 부인에 대해서, 부인은 남편에 대해서 법정 대리인이 됩니다. 일상가사가 뭐예요? 일상적인 가정사를 한 거죠. 애들 등록금 내고 옷 사입고 연탄값 내고 이런 게 이제 일상가사 대리권이죠. 자, 그걸 초과하면 또 월권 대리가 될 수 있겠죠. 5번 부부 일방의 행위가 일상가사에 속하지 않더라도 그 행위에 특별한 숙권이 주어졌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뭐죠? 선이 무가지되면 월권 대리가 성립한다. 4번 무권 대리인 을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여부는 언제 기준이라 그랬죠? 1월 1일이죠. 1월 1일 대리 계약 당시죠. 원칙적으로 대리행위 당시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결정한다. 정확하고. 답이 5번에 조심하고 본인을 위한 것임을 현명하지 않으면 표현 대리가 성립 안 합니다. 표현 대리는 계약 자체는 유효해야 되니까 현명해야만 표현 대리가 성립해요. 해설도 줄었죠. 본인을 현명하지 않은 경우는 표현 대리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리를 마치고 조금 쉬었다가 저 뒤에 무효 취소하겠습니다. 네, 조금 쉬었다 하죠.